국채 금리가 발작을 일으켰다. 고금리가 지옥이 된다.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고금리, 금리 자체가 폭탄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마 가장 빨리 썼을 거니까요. 유튜브 중에서도 가장 빨리 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언론하고 다 따져봐도 제가 가장 빨리 썼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고금리에 대한 폭탄은 심각해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난리가 아니에요. 예,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4.914%입니다. 4.914%. 4.9라는 숫자도 무섭죠. 그런데 이게 5.001%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장중에는요. 예, 10월 19일에 4.990%로 마감했지만 여기도 5%가 넘어섰었고요. 장중에. 10월 20일에도요. 예, 장중에는요. 5%가 넘어섰습니다. 그나마 떨어져서 4.914%예요. 떨어져서. 문제는 여러분 4.914%든 4.990%든 시장에서는요 5%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 이것은 여러분 고금리가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요. 예, 이게 자산운용사 같은 더블라인에서는 5.5% 봅니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5%는 당연히 넘어서고 5.5%까지 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세계적인 자산관리회사 PGIM은요. 기준금리가 11월 달에 동결이 되더라도 5% 이상을 유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랫동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예, 미국 국채가 쏟아진다는 거, 쏟아진다. 시장에. 공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중국에서도 팔고요. 일본에서도 팔고요. 유럽에서도 팔고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말입니다. 국채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적자가 워낙 심하니까 국채 발행하고요. 게다가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142조를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142조 원. 이것도 말입니다. 국채 발행해야 돼요. 예, 국채 발행해서 거기서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채 금리는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이 계속 가면 갈수록 또 국채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 시장의 공급이 그만큼 쏟아지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는 시장이요. 결국은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입니다. 30년 모기지 금리라는 게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벌써 7.7%입니다. 2000년 11월 이후 최고치예요. 우리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갑니다. 네, 미국은 말입니다. 2020년 12월에 30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86%예요. 그런데 지금 7.7%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버텨낼까요? 진짜 버텨내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미국의 경제학자도 그렇고요.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또 미국의 어떤 주요 경제기관들도 마찬가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연착륙에 방점이 없습니다. 아니 돈 풀어서 거품을 잔뜩 키워놨는데 이게 연착륙을 한다고요? 만약에 연착륙을 한다고 치면요. 오랫동안 저성장이 오래 갈 거예요. 오래 갈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그걸 기다려주나요 어디? 시장은 저성장이 오래 가는 거 원치 않거든요. 푹 떨어졌다가 푹 올라가는 거. V자 반등을 원하거든요.
그래야지 투자하는 맛이 나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고금리 지옥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 이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7%까지 올라갈 정도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저는 충격적인 고금리 지옥에 여러분이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이요? 못 내립니다. 기준금리 내린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웃기는 소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큰데 기준금리를 내리겠느냐. 오히려 말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순간 외국인들이 쭉 다 빠져나갈 거다. 그런 충격을 맛보지 않으려면 지금 내려서는 안 된다. 심지어 저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당장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빠지면 중동전으로 확산이 될 거고요. 그러면 유가는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유가는요.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폭등할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게 선제적인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액이 계속 늘어나서 시장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어지럽거든요. 네, 이거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0.25% 저는 올려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고금리 지옥인데 그 고금리 지옥이 앞으로는요 오래 갈 겁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하는요 시장에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금리 인하가 올 때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보고 드립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말입니다. 고금리 지옥이 되고요. 그것이 더 오랫동안 시장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더 명심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지독하게 올립니다. 제가 말했던 게 여러분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말했던 게 틀렸던가요? 제가 말했던 게 거의 틀렸던 적이 없습니다.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멀리 내다보지는 못해요. 왜? 멀리 내다봤자 그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적어도 1년 앞에 조금 길면 2년까지 한번 살펴보는 정도 이렇게는 예측을 해드립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경제에서는요. 저는 그래서 말입니다. 시장 냉철하게 봐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이 그렇게 틀리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신다면 투자를 지금 같을 때는 하지 마시고 현금을 쌓아 놓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